네,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총기 난사했던 임병장 얘기인데 오늘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네요. 그동안 나를 별명으로,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 괴롭혀왔다. 그래서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 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임병장의 진술, 사실은 그 사고 직후에 가족한테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고 함구했던 임병장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우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범죄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초소 근무일지에 해고를 그려놓은 모습을 보고 자기를 비하한다고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왜 해골이 그렇게 자신의 비하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임병장이 굉장히 체형이 마르고 삐쩍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마르고 힘이 약하고 좀 왜소하다 해서 해골이라는 아마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걸 보고 자기를 또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군은 계획적인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던졌을 때도요. 사람인지 알고 뭐 조준 사격을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병장은 아니다. 자기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림자만 보고 사격을 했다. 이것도 즉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노린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병장의 별명이 굉장히 그동안 나왔는데 할배란 별명도 있고 슬라임이란 별명도 있고요. 머리가 이제 좀 없기 때문에 할배라는 없어서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무도 비누스 저거는 이름을 가지고 약간 조롱조로 만드는 거죠. 이름입니다. 임병장의 이름을 좀 적당히 얼버무린 뭐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슬라임이란 별명도 있는데 슬라임이라는 게 뭔가 좀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뭐 액체 뭐 이런 건데 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 좋은 별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만화 속에 나오는 건데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로 된 괴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참 기분 나빴겠네. 그런 별명 때문에 내가 격분했다, 화가 났다 이런 설명을 임병장이 내놨다는 거 오늘 중간 발표에 나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병장이 지금 3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진술들은 임병장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어떤 우발적으로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유리한 발언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임병장이 처벌받게 되면 일단은 건강을 좀 회복하는 순간부터 구속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뭐 상관 살해죄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군 부대에서는요. 상관 살해죄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임병장이 살해한 5명 중에는 하사도 있거든요. 하사도 있기 때문에 하사는 상관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죽인 것으로도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 형량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낮아지고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바로 우발적으로 했느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미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요. 해병대 간부 등 4명을 숨지게 한 부분은 아주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이 돼가지고요.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아, 고의적, 계획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형이다. 그렇죠.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선임병을 살해했지만 이 이병이었는데 이 이병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임이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0년형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이 과연 붙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잘못하면 달아날 것이냐 이것의 결정이 바로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도주 중에 총격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총으로 자살을 시도를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임병장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주 중에는 총기가 고장이 나서 총을 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즉 노르쇠 뭉치라고 하죠. 총알을 격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이 부품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해를 할 때도 볼펜을 끼워서 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해서 발사를 한 거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또 이거를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실제로 총이 고장 났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언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도주하면서 있던 임병장 총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 KT 소총을 쏠 때도 볼펜으로 고정을 해서 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최소 25발을 쏘았다는 얘기는 저거는 고장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총이 도주 중에는 고장났다라는 게 만약에 맞다면 도주 중에 총격전을 벌이면서 또 한 명이 부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장교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관통상을 입었죠. 그러면 그 총도 자기가 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임병장의 그 변호사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왕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료 병사나 그리고 상관을 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그거는 바로 사고 당일이었다. 그날 간부한테 맞은 적 뒤통수를 맞았고 또 벽에 그려진 초소 벽에 그려진 그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결국은 총을 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호인단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우발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임병장이 예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와서 정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를 아마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군사 전문 변호사 3명이 지금 고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궁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며칠 뒤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결과 아마 종합된 정리된 본이 나오면 그때쯤 1차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